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산돌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기세형입니다. 오늘은 이제 토요일 저녁 8시인데요. 통증은 줄이고 가동성, 움직임을 늘려주는 어깨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저희 재활팀장님, 안윤수 팀장님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산돌병원 물리치료실 재활팀장 물리치료사 안윤수입니다. 네, 오늘 이따가 운동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네, 좋은 자료로 설명 좀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먼저 운동을 소개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어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이제 어깨로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충돌 증후군, 석회성 건염, 대부분 이런 진단명을 이제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십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환자분들이 통증이 어떤 건지 원인을 파악하고 그 부위를 치료를 잘 하는 건데, 단순히 뭐 오십견이 있으면 관절막이 두꺼워져서, 뭐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면 끊어진 힘줄에 문제가 있다고 그것만 치료하는 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이제 시간이 좀 더 늘어나다 보니까 단순히 그것만 치료해가지고 환자분들이 통증이 완전히 좋아졌다라고 하기보다는 동반해서 같이 운동 치료를 병행해 드리는 게 훨씬 예후가 좋고 경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운동 치료 종류를 준비를 해보았고요. 어깨를 구성하는 관절을 보시면 어깨는 특히 쇄골과 어깨뼈 그리고 상완골 이렇게 세 가지 뼈가 서로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견봉과 쇄골, 어깨뼈와 쇄골이 이루는 관절이 견봉쇄골 관절, 그리고 이 관절와와 상완 관절이 이 위팔뼈와 어깨뼈가 이루는 관절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운동선수분들은 이쪽 부위에 견봉쇄골 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제일 문제되는 분들은 이제 관절화, 상완 관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죠.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비교하는 관절이 고관절인데요. 어깨는 굉장히 움직임이 자유롭습니다.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몸에서 움직이는 큰 관절 중에서 가장 방향도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고 자유로운 허용 운동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고관절도 마찬가지로 어깨처럼 볼과 속해처럼 이렇게 머리가 대퇴골의 머리와 비구, 골반뼈의 비구가 이렇게 볼과 소켓 모양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어깨뼈도 어깨뼈의 이 관절과 그리고 상완골의 머리가 볼과 소켓처럼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 위쪽에 이쪽이 고관절인데요. 고관절은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 소켓이라고 할 수 있는 컵이 굉장히 큽니다. 어깨의 대퇴골의 이 머리를 충분히 감싸주고 있죠. 어깨의 관절을 보시게 되면 이 상완골의 머리를 어깨뼈의 이 관절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감싸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뼈가 훨씬 더 움직임이 자유롭고 많죠. 고관절의 경우에 이제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이쪽에서 벌써 걸리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런 거를 보고 저희가 비구 충돌 증후군, 이쪽 비구에 뼈가 좀 자라 있거나 좀 더 긴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다리를 들 때 잘 부딪히시기 때문에 저희가 비구 충돌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또 하는 게 있습니다. 어깨뼈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인대나 다른 뭐 관절 와순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깨뼈를 충분히 잡아주고 보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빠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 저희가 이제 아령을 이렇게 바닥에 들고 간단하게 이렇게 손을 들고 있었을 때와 팔을 위로 이렇게 쭉 들어 올릴 때 보시면은 어깨의 이 뼈와 관절 와순의 각도가 약간 일직선에서 수평하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깨 관절은 굉장히 유동성이 어깨뼈 자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동을 할 때 좀 더 힘의 분배와 그 다음에 저항을 나눠 가지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죠. 그걸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게 이제 이 그림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물개들이 서커스 할 때 이제 공을 안 떨어뜨리려고 고개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깨 관절도 마찬가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물개 이 코 부분을 어깨뼈의 요 관절와 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 팔의 팔뼈의 이 머리 부분이 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깥에서 외력이 작용을 했을 때 어깨뼈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범위가 여기 보시는 요 부위, 이 접촉면이 되는 이쪽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저희가 보시면은 그냥 힘이 너무 세면 이 방향에 따라서 이 빨간색으로 힘이 전달이 되게 되죠. 그러면 이쪽 부위 이 힘의 저항을 뼈의 관절이 이겨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탈구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개가 머리를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저희가 어깨뼈를 각도를 이 힘의 방향과 맞춰서 이동을 시켜주면 다시 안정적인 어깨 관절의 모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깨는 단순히 어깨 주변의 근육과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뼈 그리고 날개뼈와 어깨뼈의 그런 관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팔을 들어 올릴 때 180도까지 들어 올린다고 했을 때 저희가 어깨 관절로 올라가는 게 120도고요. 어깨뼈 자체를 들어 올리는 그게 60도가 됩니다. 저희가 견갑 상완 리듬이라고 하는데 2대 1의 비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깨를 가만히 두고 이쪽을 가만히 잡은 상태로 어깨뼈를 팔을 들어 올리시면 180도까지 안 올라가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오십견이 잘 일어나는 조직이 이쪽에 있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이런 관절막 부위인데요. 여기는 이제 오십견이 생기면 관절막이 유착이 되면서 두꺼워지고 염증이 생겨서 잘 안 늘어나게 됩니다. 저희가 오십견 있는 환자분들한테 운동을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사람의 몸은 점성과 탄성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점탄성이라는 개념인데, 점성은 이제 물이 흐르거나 이제 젤리가 이렇게 퍼지거나 하는 그런 퍼지는 성질을 뜻하는 거고요. 탄성은 고무줄 원래 돌아오는 것처럼 사람 몸도 원래대로 돌아오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 몸은 점성과 탄성 둘 다 점탄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굳어있는 조직도 운동을 해서 늘려주시게 되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십견 있는 분들에게 꾸준하게 스트레칭을 지속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 이제 하루에 시간을 충분히 내셔서 스트레칭을 꾸준하게 하시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없지는 않죠. 이제 어깨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이제 정형외과 쪽에서 좀 더 치중해서 다루고 있는 이 회전근개라고 하는 근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의 동적 안정 및 움직임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구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전근개가 이제 수술을 하시거나 뭐 파열이 되시거나 약해진 분들 같은 경우에 어깨가 그냥 사용을 하시더라도 평소보다 더 불편한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그런 이유가 좀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팔을 들어 올릴 때는 이 삼각근이라고 저희 이렇게 만져보면 주사 맞는 부위에 굉장히 큰 근육이 있습니다. 이 삼각근이라고 하는 근육과 이 극상근이라고 하는 이 회전근개 근육이 서로 팔을 들어 올리는데 상당히 반반씩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삼각근이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냥 내비두면 이 상완 골두가 위로 올라가서 여기 위에 있는 견봉에 부딪히게 되죠. 충돌증후군이라고 흔히 하는 그게 생기게 됩니다. 이 회전근개의 힘의 방향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안쪽 아래로 힘을 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삼각근이 위로 올리려고 하는 것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회전근개 근육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실제로 회전근개가 파열이 굉장히 많이 된 광범위 파열이거나 파열에 관절염까지 동반된 회전근개 관절병증 이런 것이 있는 분들의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 이 상완골두가 위로 올라가서 이 견봉에 닿아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환자분들께도 엑스레이로 회전근개 파열이 환자분들이 저에게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전근개 파열을 엑스레이로 볼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꽤 있으신데요. 회전근개 파열의 뭐 부분 파열이거나 전체 파열 1단계, 2단계 이 정도에서는 사실 조금 알기가 어려운데 이제 4단계나 그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
이 상완골두가 위로 전방으로 이동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환자분 회전근개 파열이 있어 보인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회전근개가 중요한 게 있는데, 물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육이 이 극상근과 그다음에 극하근 두 가지가 어깨를 이제 위쪽에 작용하고 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깨의 어떤 짝힘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앞쪽에서 작용하는 근육과 뒤쪽에서 작용하는 근육, 이 두 가지가 서로 밸런스를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깨뼈는 이 어깨뼈 상완 관절에서 음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완 골두가 이 관절와에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려면 상완골의 머리를 쭉 잡아서 끌어당기는 힘이 필요한데요. 그거를 이 어깨 앞쪽에 있는 견갑하건이라고 하는 근육과 뒤쪽에 이제 극하근 밑에 부분이 서로 작용을 해서 밸런스를 맞추면서 움직임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환자분들 중에 어깨가 아플 때 앞쪽이 안 좋으신데, 아니면 이 위쪽 저희가 회전근개 극상근이 붙는 대결절 부위 쪽을 누르면 압통이 있으신데, 어깨 자체는 뒤에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신데요. 이런 밸런스가 깨져서 환자분들이 실제로 안 좋으신 부위가 앞쪽이더라도 뒤쪽으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회전근개 아프신 초반에 좀 그런 분들이 꽤 오시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근육 밸런스를 잡아주면 좀 도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전근개가 약해지게 되면 아까 이제 극상근과 그다음에 삼각근의 관계에서 회전근개 극상근이 약해지면 팔이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자, 회전근개 양쪽에 있는 옆쪽에 있는 근육들이 약해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상완골두 머리가 지금 또 힘을 받았습니다. 힘을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 이 관절와와 붙어 있는 이 부위에 힘이 전달이 쫙 돼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회전근개에 힘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러면 충분히 이쪽으로 이 뼈를 당겨줄 수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밀리는 힘에 그냥 뼈가 밀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회전근개 근력이 충분히 강하다면, 이게 강하게 당겨주고 있다면 앞쪽에서 밀더라도 이 회전근개의 총 힘이 작용하는 힘이 이렇게 녹색으로 표현되는 이 관절와에 들어와서 어깨 관절이 안정성을 띠는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죠. 네, 프리님 반갑습니다.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회전근개 파열인지 오십견인지 초음파로 알 수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물론 초음파 검사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에 대해서도 저희가 초음파로 그 회전근개의 힘줄이 어느 정도 찢어져 있는지, 그리고 찢어진 부위가 바깥쪽인지 안쪽인지, 전체로 찢어진 것인지, 이런 걸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십견의 경우도 저희가 오십견을 일으키는 관절막의 두께가 두꺼워진 것을 초음파로 이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병원마다 초음파 검사의 결과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저도 다른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하고 오신 거를 보면 이게 저희가 보면서 안 좋은 부위를 찍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부위가 얼만큼 찢어졌는지, 저희가 정형외과이기 때문에 수술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위가 어디쯤일지를 알기는 사실 초음파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음파 검사에서 파열이 보이거나 하게 되면 MRI를 다시 찍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어느 부위에, 어깨의 앞쪽인지 뒤쪽인지, 찢어진 부위가 얼만큼인지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MRI입니다. 따라서 환자분들이 지금 진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지 좀 걱정이 된다, 아니면 오십견이 혹시 심한 건지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셨을 때 초음파 검사를 먼저 시행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 이후에 파열이 좀 애매하거나 아니면은 좀 많이 찢어져서 수술을 결정해야 되는데 수술할 때 어떤 방법을 할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검사를 할 때는 MRI를 추가로 촬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과 오늘 저희 팀장님이 준비해 주신 어깨 운동 내용과도 상당히 밀접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어깨와 등이 사실 어깨 관절에서 이 등 쪽 근육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과 어깨는 사실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승모근이라고 저희가 흔히 표현하는 근육이 목 뒤부터 척추를 따라서 굉장히 크게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광배근, 그 다음에 견갑거근, 그 다음에 능형근, 이런 여러 가지 근육들이 어깨와 그 다음에 목, 척추 이쪽에 굉장히 안정성을 부여하면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잘못된 자세가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요즘에 라운드 숄더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고 뒷장에서 보실 이제 어퍼크로스 신드롬이라고도 표현하는 그런 어떤 질환군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사람 몸이 이렇게 일자로 딱 곧바르게 돼 있어야 되는데 고개는 앞으로 나오고 등은 굳고 이렇게 되는 근육. 저희가 보시면은 핸드폰 보는 자세라고 볼 수 있겠죠. 컴퓨터 하는 자세. 이런 자세를 반복적으로 하시게 되면 관절의 근육들이 긴장이 되고 또 어떤 근육들은 약화가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로 이제 정리한 내용이 이 어퍼크로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고든 자세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목 근육은 약화가 되어 있고 반대편으로 가시면 아래쪽 등 근육, 승모근과 전거근이라고 하는 근육, 저희가 앞톱니근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두 가지 근육은 약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희 그 자고 일어났더니 목이 너무 아파요라고 병원 오신 분은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 위쪽에 있는 상부 승모근과 어깨뼈를 위로 들어 올리는 견갑거근, 그리고 가슴 앞쪽에 저희가 대흉근, 이런 근육들은 또 긴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약화된 근육은 강화 운동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긴장된 근육은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자세로 사람의 몸을 변화시키는 게 통증을 없애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의사 생활을 점점 진행하면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회전근개 파열도 없고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통증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하게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주사나 약이나 이런 치료로 하시게 되면 좀 더 호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약한 통증이 꾸준하게 지속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이런 운동 치료가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근육 중에서 이제 전거근이라고 뒤쪽에 약화되는 근육이 있는데요. 이 남자분들이 헬스 하실 때 굉장히 갖고 싶어 하는 근육입니다. 이 광배근 밑에 저희가 꽃게처럼 이렇게 앞톱니근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옆에 살짝 보이는 굉장히 딱딱한 줄같이 생긴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이 갈비뼈에 붙어서 이 날개뼈의 아래쪽 안쪽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뼈가 앞으로 나갈 때 이 어깨뼈를 앞으로 전인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 바로 이 전거근인데요. 이 전거근이 너무 많이 쓰시거나 이제 그쪽에 신경이 손상이 되거나 근육이 손상이 되거나 하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푸시업 동작을 할 때 보면은 이 어깨뼈가 앞으로 나아가서 지탱해 주지를 못하고 뒤로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고 저희가 이제 익상견, 저희가 날개뼈가 들뜬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있는 분들이 그래서 헬스장이나 이런 데서 전거근 강화 운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전거근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근육만 강화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근육뿐만이 아니고 주변 근육들과 한번 조화롭게 운동을 같이 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질문하는 부분이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회전근개 파열 초기에 통증이 심하지 않을 수 있나요? 환자분들의 질문이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아니, MRI를 찍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보여요. 나 힘줄이 끊어졌는데 근데 별로 안 아픈데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으시거든요. 자기는 그래서 안 찢어진 줄 알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남자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경향이 있는데요. 남자분들이 운동을 어느 정도 그래도 하시기 때문에 주변의 근육들, 삼각근이나 승모근이나 이런 근육들이 조금 더 튼튼하고 좀 강한 경향이 여자분들보다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전근개가 어느 정도 파열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까 삼각근이 또 어깨 올릴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근육의 보상작용으로 인해서 찢어진 힘줄이 생각보다 별로 안 아픈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깨 통증을 많이 유발하는 조직 중에 저희가 윤활랑, 어깨뼈 위쪽에 견봉과 회전근개 사이에 있는 윤활랑이 염증이 심한 분들이 훨씬 아파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어깨 힘줄이 끊어진 것 같다고 걱정이 돼서 오셔서 치료받으면서 검사를 해보면 의외로 회전근개가 또 괜찮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회전근개 파열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치료가 어렵고 나중에 좀 더 진행이 돼서 수술로 하는 경우도 많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일상생활에서 내가 팔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팔의 사용 범위가 그 회전근개 사용하는 부위와 맞지 않는다면 통증을 초반에 심하게 느끼지 않아서 병의 치료를 좀 늦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또 환자분들이 회전근개 파열 수술한 지 몇 달이 됐는데도 아직도 아픕니다. 수술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뭐 재환자분들도 있고 타 병원에서 수술하시고 이제 뭐 거리가 멀거나 아니면은 좀 걱정이 돼서 오셔서 의견을 여쭤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수술 후에 재활이 잘 안 돼서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보조기를 착용을 이제 수술하시고 나면 한 달에서 6주 정도 의사분들이 회전근개 파열과 그리고 의사분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 착용을 시키게 되는데요. 그거를 불량하게 착용하신 경우도 생각보다 많고요. 수술하고 나서 어깨가 이제 저희가 굳습니다. 안 움직이다 보니까 어깨가 굳거든요. 수술 후 이제 강직이 생기는데 오십견하고 이제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오십견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데 어깨가 굳은 경우를 이제 그중에 그걸 오십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 다쳐서 생긴 어깨가 굳은 경우나 이제 수술하고 생긴 어깨가 굳는 건 수술 후 강직, 외상 후 강직 이런 식으로 따로 표현을 합니다. 수술하고 근육의 불균형. 저희가 팔을 안 쓰다 보니까 어깨 회전근개도 좀 약해지고 삼각근도 약해지고 앞쪽 힘줄, 뒤쪽 힘줄, 주변 등 근육들 다 약해질 수가 있어요. 특히 저희가 이렇게 목의 반대편에다가 이 줄을 걸기 때문에 반대쪽 목 아프시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이제 보조기를 어느 정도 착용해서 힘줄이 붙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시기가 되면 재활 치료를 이제 의사분들이 하라고 하는데 막상 움직이면 통증이 좀 많이 느껴지세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운동을 좀 안 하시려고 하고 피하다 보면 그게 쌓이다 보면은 수술하고 2, 3개월 넘어가기 시작했을 때 좀 좋아져야 되는데 계속 아프다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재활 치료나 이런 부분 의사분들이 이야기하는 운동, 스트레칭 이런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43세의 환자, 남자분이시고요. 최근에 팔을 위로 들 때 어깨에 걸리는 느낌이 들고 일정 각도 이상에서는 통증이 생겨서 일상생활이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근육통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가 않는다고 하셨고 이제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검사를 받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이런 경우에 이제 근육통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도 별로 안 나아지시는 경우에는 어깨 힘줄이나 어깨 자체 문제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이제 팔을 어느 각도 이상으로 올릴 때 통증이 생긴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충돌증후군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충돌증후군이 지속이 되면 회전근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어깨를 많이 못 올리시기 때문에 팔을 많이 안 쓰시다 보니까 오십견이 추가적으로 생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병원에 가시면 의사분이 환자분을 진찰하실 거예요. 진짜 어깨가 안 올라가는 것인지 아파서 안 올라가는 것인지를 체크를 저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동작에서 통증을 느끼시는지를 보고 이게 어깨 힘줄의 문제인지 주변 다른 조직의 문제인지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죠. 먼저 의사분 진찰을 하신 뒤에 이게 이쪽 부위에 좀 가까운 것 같다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서 뭐 관절염이나 석회가 있는지 등을 체크를 아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뒤에는 좀 더 회전근개나 오십견 같은 부위가 의심이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초음파나 MRI 검사 등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저희가 실제로 이제 앞에 설명을 한번 서론을 드렸고요. 이제부터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병원 이제 재활 팀장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오늘 굉장히 많은 운동을 준비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어깨 운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말씀하시죠. 네. 저는 그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짝힘과 상부교차 증후군을 연관지어서 운동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근데 이제 꼭 그 두 가지의 그것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 회전근개 수술을 하신 분들이나 충돌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하시면 좋은 운동이니까 꼭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여러 가지 근육을 종류별로 좀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대흉근, 저희가 흔히 갑바라고 표현하는 그런 근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처럼 구석을 바라보면서 서주시고요. 어깨 높이로 팔을 올려주시고 이제 팔꿈치까지 벽에다 대준 후에 몸을 그냥 앞으로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과하게 늘리지 말고 가슴이 당기는 느낌이 있으면 그 자세에서 유지해 주시고 15초 정도 유지해 주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라운드 숄더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할수록 좋으니까 구석이 보이시면 자주 가셔서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운동을 한 몇 번씩 몇 초 정도 계속 지속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보통은 15초씩 3세트 정도를 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트레칭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그냥 하루에 그냥 기회가 된다면 많이 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대흉근이 갑바가 있고요. 그 안쪽에 소흉근이라고 네. 근육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운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소흉근도 구석을 바라보면서 서주시는데요. 소흉근 스트레칭은 대흉근 스트레칭이랑 조금 다르게 팔을 조금 더 올려서 이제 포지션을 잡아주시고 가슴을 앞으로 밀어 넣는 게 아닌 대각선 아래로 내려주시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근육의 결이 이제 조금 다 있는데, 우리가 근육이 이는 곳, 닿는 곳 이렇게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대흉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선으로 이제 가슴 근육이 형성되어 있는데, 소흉근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더 높이 올려주셔서 대각선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 이런 스트레칭 자세를 만든 겁니다. 네. 네. 지금 네모님이 이제 운동 프로그램 기대하고 계시고 팔이 네. 저렇게 안 올라간다고 하시는데요. 네. 그 뒤쪽에 이제 스트레칭 하는 게 좀 있습니다. 예, 그런 걸로 스트레칭으로 좀 먼저 푸시고 팔이 저렇게 네. 올라가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좀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어퍼 크로스 신드롬에서 저희가 이 앞쪽에 있는 목 근육이 좀 약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운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한번 간단하게 운동 한번 설명을 좀 드려주시겠어요? 이 운동은 이제 경추 심부 굴곡근이라고 하는데요. 그 근육의 근지구력 운동입니다. 상부교차 증후군이 오신 분들이면은 목의 코어 근육인 경추 심부 굴곡근이 많이 약해지게 되는데, 그 운동을 그 근육을 근지구력을 강화시켜서 상부교차 증후군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운동입니다. 네. 이 상태로 이렇게 누우셔가지고요, 수건을 말아서 목 뒤에 넣어주신 뒤에 턱을 당기면서 수건을 눌러줍니다. 이 상태로 10초 정도 유지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좀 주의하실 게 숨을 참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누르는 힘이 일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통수가 바닥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네, 요거를 잘 유지하셔서 10초 정도, 10회 정도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는 이렇게 누워서 설명드리기가 힘드니까 네. 앉아서 이렇게 턱을 네. 안으로 당겨주시는 그런 동작을 일자목 있으신 분들에게 좀 많이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도움이 될까요? 네. 그 턱을 이렇게 뒤로 당기는 동작 역시 그 심부 굴곡근이 활성화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그런 동작도 해주셔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전거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익상견을 만들 수 있는, 특히 남자분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이 전거근이라고 하는 근육에 대해서 한번 운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한 자세로 누워서 팔을 위로 들어 올려줍니다. 그 상태에서 아령을 쥐고
팔을 다시 원래 위치로 오시면 되는데요. 이때 한 5초 정도 천천히 내리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팔과 바닥의 각도가 영상처럼 90도를 유지해 주셔야 하고 팔꿈치를 구부리지 않게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운동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운동도 역시 정거근 운동인데요. 이렇게 무릎을 대고 푸시업 자세를 잡은 뒤에 팔꿈치를 굽히지 않고 몸통을 앞으로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10회 3세트 진행해 주시고요. 최대한 삼각근이나 삼두근이 작용하지 않게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은 조금 힘든 자세일 수 네네. 있겠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조금 막 근력이 많이 약해지셨거나 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벽에다 손을 대고 하셔도 충분히 이 어깨 그 근육의 활성화가 잘 되니까요. 그렇게 먼저 시행하신 후에 천천히 점진적으로 늘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승모근은 저희가 상부, 중부, 하부 승모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아까 그 상부교차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에서 보면 이 상부 승모근 쪽은 긴장이 되고 하부 승모근 쪽은 약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외래에서 진료를 보게 되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제 목인지 어깨인지 이게 좀 애매하게 표현을 하시면서 어떤 분은 어깨가 아프다, 어떤 분은 목이 아프다고 하면서 여기를 잡고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의 긴장이 만져보면 정말 돌같이 딱딱해져 있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 분들의 운동을 어떻게 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상부 승모근 운동입니다. 상부 승모근 운동인데 이 운동은 숄더 슈러그라고 해서요. 아령을 가볍게 쥐고 어깨를 으쓱하듯이 귀 위쪽으로 수직 방향으로 올려주면 되는데 10회 3세트 정도 진행해 주시고요. 이때 주의할 점은 목이 앞으로 나오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서 운동을 시행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령이 좀 그래도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맨 처음에는 아령을 놓고 맨손으로 진행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상부교차 증후군에서 이 상부 승모근은 긴장되는 근육에 속해 있는데요. 스트레칭이 아니고 이렇게 운동으로 바로 가셔도 되는 걸까요? 더 딱딱해지거나 더 긴장이 되거나 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도수 치료나 이런 치료들을 통해서 근육의 긴장도를 좀 떨어뜨린 후에 근력 강화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시고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에서는 이제 스트레칭을 좀 어떻게 풀고 이 운동을 해야 될지를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칭, 상부 승모근 스트레칭은 막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꺾으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데 사실 이건 이 스트레칭 방법이 맞긴 한데요. 이거는 좀 목이 좀 건강하신 분들이 하는 스트레칭이고 이제 상부교차 증후군이 오거나 거북목이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경추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좌우로 측구를 하시는 것보다는 뒤로 이렇게 젖히는 맥킨지 운동을 통해서 근 긴장도를 조금 떨어뜨려 주신 후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일자목 심하신 분들께 고개를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뒤로 이렇게 좀 젖히고 계셔라고 말씀을 드리고 턱을 이렇게 아까 앞쪽 목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턱을 당기는 운동 두 가지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사실 환자분들이 스트레칭을 꾸준하게 하시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듭니다. 제 은사님 중에 한 분은 시간마다 알람을 해놓으라고 하셨어요. 1시간마다 한 번씩 알람을 해놓으시고 알람이 울리면은 하던 거를 잠깐 내려두고 고개를 30초씩 1분씩 이렇게 좀 스트레칭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좀 생활을 하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교수님 외래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한 달 정도 그 운동을 꾸준하게 하라고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목 엑스레이 일자목인 경우에 이제 목 엑스레이 옆으로 찍는 거 한 장을 찍으시면 어느 정도 그 목의 각도를 볼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교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운동을 꾸준히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오시면 교정이 되는 거를 실제로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중간중간에 생각이 나거나 환자분들이 1시간에 이 목 아프다는 분들이 한 분씩은 오시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은 저도 같이 스트레칭을 좀 하면서 운동을 하는 편인데 따로 운동할 시간이 안 나니까 네. 팀장님도 좀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운동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운동도 역시 상부 승모근 운동인데요. 이 운동은 이제 오버헤드 슈러그라고 해서 팔을 Y자로 벌린 다음에 손끝 방향으로 어깨를 밀어 올리듯 으쓱해주면 됩니다. 요거는 조금 전에 했던 운동과는 다르게 위로 올리는 운동이 아니라 사선 방향으로, 손끝 방향으로 어깨를 올려주는 운동이어서 그거를 좀 주의하시면서 이제 운동을 수행해 주시면 되고요. 올라가신 뒤에 한 2초 정도 유지하시고 계시다가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0회 3세트 정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부 승모근 운동 자세입니다. 네. 하부 승모근 역시 이제 견갑골의 짝힘 근육이고, 이 근육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견갑골을 제 자리에 잡아놓을 수 있는 그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 운동은 수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리면 팔을 Y자로 벌리고 서주시는데, 이제 영상에서는 옆모습이 나왔지만 정면으로 봤을 때는 Y자 모양을 하고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을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귀 높이까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0회 3세트 정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주의할 점은 팔이 구부러지면 안 되고, 운동을 하시다 보면은 팔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면 팔에 이제 하부 승모근이 제대로 이제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보상 작용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벽에다가 등을 대고 하시면 온전히 하부 승모근만 운동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벽에 대고 하는 거 생각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운동은 이제 밴드를 사용한 운동이네요. 이제 똑같은 운동인데요. 그냥 맨손으로 10회 3세트 정도를 잘 수행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밴드를 사용해서 탄성을 줘서 저항을 줘서 더 근력이랑 근주구력을 강화시킬 수 있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등 대고 하시는 게 더 좋고요. 마찬가지로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게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운동도 하부 승모근 운동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아이고. 네,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은 원핸드 로우 트라페지우스 엑서사이즈라는 운동인데, 아까 그 Y 레이즈의 그 한 손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밴드를 반대쪽 발로 밟고 운동하는 쪽 팔을 대각선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10회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한 손으로 하는 걸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어깨 높이가 차이가 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살짝 더 높아져 있는 어깨에 이제 적용을 하면 되는데, 더 높아져 있다는 뜻은 그쪽의 하부 승모근이 더 약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 하부 승모근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한쪽씩 진행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좀 넣어 봤습니다. 네. 올라가 있는 쪽 근육을 조금 더 운동해 주는 게 좋겠네요. 네. 자, 이제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회전근개 관련된 운동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많이 알려져 있는 운동들이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회전근개 스트레칭 중에서 외회전을 하는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영상처럼 그냥 벽 옆에 쓰셔가지고 팔꿈치를 이렇게 굽힌 상태에서 손을 벽에 대준 후에 몸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회전시켜 줍니다. 네. 이때 이제 당겨지는 느낌이 나타나면 그 상태에서 유지를 해주시고요.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해 주시고 3세트 정도 진행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운동 하실 때 여기 보시면은 팀장님 팔꿈치가 이 몸에 딱 붙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붙이고 해주셔야지 도움이 되지, 이게 떨어지면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스트레칭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딱 붙인 다음에 이쪽 앞이 당겨지는 그런 느낌이 나는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다음 운동은 이제 내회전 스트레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회전 스트레칭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도 좀 손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아봤는데, 수건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건을 양손에 쥐고요. 스트레칭을 시행하는 쪽 수건이 엉덩이 쪽으로 내려가고, 그다음 반대쪽 손은 머리 쪽으로 이제 위치를 시켜서 위에 쪽 손이 아래쪽 손을 끌어당기듯 이렇게 당겨 주시면 이제 내회전이 되는 그 스트레칭을 좀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15초 3세트 정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주의할 점은 그 아래쪽 손목이 구부러지지 않게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손목이 구부러지면은 제대로 된 스트레칭 각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꼭 손목을 펴고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땡순이 님이 지금 들어오셨다고 50경 운동 얘기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외회전 스트레칭이 어깨 앞쪽에 있는 관절막과 그쪽을 늘려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뒤로 돌리는 동작, 이 내회전하는 동작이 여성분들은 이제 속옷이나 이런 거 입는 동작, 또 화장실 가서 뒤처리하는 동작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오십견 있는 분들이 불편해하는 동작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두 가지 동작과 더불어서 오늘 따로 뭐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닌데, 팔을 이제 위로 올리는 동작. 저희가 이제 50전 있는 분들이 브리즈망이라고 관절 수동술이라는 것을 하게 될 때 세 가지 동작으로 저희가 어깨를 꺾어드리게 됩니다. 흔히 뭐 무릎 꺾는다, 어깨 꺾는다 하는 그 시술인데 팔을 위로 올려드리는 동작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틀어주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돌려서 뒤로 이렇게 틀어주는 동작. 방금 보셨던 이 내회전 스트레칭 수건으로 하시는 게 뒤로 해가지고 관절막을 틀어주는 것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외회전 스트레칭이 바로 한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팔을 잡고 실제로 이렇게 꺾습니다. 그럼 트득하고 어깨 앞쪽에서 소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 안 드린 팔을 올릴 때는 누워서 사실 만세만 하셔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벽에다 대고 벽 타고 오르기. 벽에 손을 대고 쭉 겨드랑이를 붙인다 생각을 하시거나 벽에 손을 대시고, 이게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 겨드랑이를 붙인다고 올리면은 아파가지고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 각도가, 어깨 각도가 그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는 허리를 숙여서 팔을 고정해 두신 상태에서 허리를 숙여가지고 이쪽 늘려주는 것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세 가지 운동만 충분히 하셔도 50견에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다음 운동으로 한번 볼까요? 이제는 이제 회전근개 강화 운동인데요. 먼저 밴드를 사용하는 외회전 강화 운동입니다. 밴드를 반대쪽에 고정해 주시고요. 운동하는 쪽 팔꿈치를 붙여서 90도 구부려주고 손은 배 앞에 위치시킵니다. 그 상태로 밴드를 몸 바깥으로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 10회 3세트 정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저희가 이 밴드가 색깔별로 강도가 좀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남자, 여자분 뭐 어떤 식으로 좀 추천을 드리시나요? 사실 이제 초록색이나 노란색 같은 경우는 좀 여성분들이나 근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좀 시행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후에 뭐 파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한 상태, 그 다음에 어두운 색들 있죠. 뭐 회색, 검은색 이런 거는 정말 강한 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색깔을 좀 찾아서 진행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밴드를 가끔 색깔을 잘못 구매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본인한테 안 맞는 걸로 운동하시다가 더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그런 걸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또 운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옆으로 누워서 하는 외회전 운동인데요. 운동하는 쪽 팔이 위로 올라오도록 이렇게 누워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동하는 쪽 팔꿈치를 붙여서 90도 구부려 주시고 덤벨 한 1에서 2kg 정도만 들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를 들고 바깥 방향으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10회 3세트 진행해 주시고요. 근력이 좀 많이 약하시거나 좀 그래도 난 아령이나 덤벨은 아직 좀 부담스러운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맨손으로 먼저 진행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맨손으로 하셔도 좀 도움이 많이 될까요? 네, 이게 팔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맨손으로 하셔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운동은 내회전 운동입니다. 어깨 앞쪽에 아까 제가 견갑하근이라는 근육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뒤쪽에 이제 극하근과 소원근 이런 근육이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데 그쪽 운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밴드를 안쪽으로 당겨주시네요. 네. 이것도 역시 이제 그 외회전 밴드 운동이랑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밴드를 반대쪽에 고정해 주시고요. 운동하는 쪽 팔꿈치를 그대로 구부려서 이제 몸 쪽으로 갖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되고, 이제 이것도 역시 10회 3세트 정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어깨에 여러 가지 운동, 아까 맨 처음에는 이제 대흉근, 그 다음에 소흉근, 벽에다가 이렇게 뭐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해보면요. 네. 대흉근을 어깨 안으로 이렇게 벽에 손을 대신 상태에서 쭉
몸을 안으로 밀어 넣으시는 네. 이런 대흉근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이제 앞쪽 근육 강화에 스트레칭에 도움이 되고요. 네, 맞습니다. 소흉근은 약간의 경사를 지게 아래로 내리셔서 네. 근육의 결대로 해주시는 게 스트레칭에 도움이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 같은 경우는 이제 목 앞쪽에 있는 근육이 약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우신 상태거나 앉은 상태에서 턱을 당겨주는, 그리고 머리가 뒤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운동을 숨을 충분히 쉬시면서 해주시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정거근 운동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까 덤벨을 들고 이렇게 어깨를 앞쪽으로 당겨주는 정거근의 역할이 이제 어깨뼈의 그 전인이기 때문에 앞쪽으로 밀어주는 이런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푸시업 자세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어르신분들은 이제 벽에서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상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 나눠서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상부 승모근 긴장을 먼저 좀 풀어주시고 난 뒤에 이렇게 어깨를 으쓱으쓱 운동이라고 어르신들이 표현을 하죠. 네. 저런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이제 팔 위에서 올려서 하시는 운동도 좋습니다. 옆에서 Y자 모양으로 밴드 없이 당겨주는 동작과 그다음에 밴드가 있는 상태에서 당겨서 올려주시는 동작, 이 두 가지 적절히 섞어 하시면 좋겠고요. 어깨 높이가 안 맞으신 분들은 한 손으로 고무줄을 당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회전근개는 아까 말씀드린 외회전 스트레칭을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 내회전은 수건을 들어 올리시는데 손목이 꺾이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위에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 49세 남자분인데 수영할 때 평영을 하실 때 팔을 뻗어 올리시다가 으드득 하면서 힘줄 튕기는 느낌 들면서 통증이 느껴지시고 그 이후로 계속 아프다고 하시네요. 각도를 줄여서 하면 괜찮다. 각도를 올리면 아프다. 자, 운동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면 좋을지 아니면 아예 그 동작을 그냥 안 해버리는 게 좋을지를 좀 문의를 주셨어요. 아까 저희도 이런 얘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예 그 동작을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프시다고 해서 아예 그 동작을 안 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 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고 조금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래도 조금 아프시다고 하면 뭐 이제 범위를 이제 조금 더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좋고, 아예 안 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이제 근육이나 이런 관절에 제한이 오실 수 있으니까 조금씩은 시행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안 쓰면은 근육이 더 약화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더 안 좋아지고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각도가 되는 동작은 해주시는 게 좋은데, 사실 수영 자체가 어깨에 조금 부담이 가는 운동은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알려드린 그런 운동들을 먼저 조금 하시면서 평영을 하실 때 제일 적은 각도로 하셨을 때도 괜찮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조금씩 더 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였고요. 여러 가지 운동과 왜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원인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